반갑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목표 1은 넘어가겠고요. 목표 2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수강할 때와 달리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구독 시간을 볼 수 있는 이 구독 시간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는데, 자, 우리 구독 시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구독 시간에 들어가시면은 요금 안내가 있죠. 요금 안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국에 구독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예로 이용하는데 한 달은 11만 9천이고 6개월은 53만이고 1년이면은 92만 6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료를 하시면은 1년짜리 요거는 전국은 안 되고요. 서울 수도권에 예로 2달 예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대전 충청권에 2달 그죠? 그 다음에 강원도권에 한 달 아니고 2달 그 다음에 경상권에 2달 그 다음에 광주 전라권에 2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5권역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달 동안 무료 볼 수 있고요. 그것도 끝나면은 6개월을 이게 구독하시면은 이렇게 6개월을 구독하시면은 한 달 정도 플러스 1년 구독하면은 2달 플러스 그거는 아마 학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역을 제가 나눴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전 충청권, 강원도권, 그죠? 강원도권, 경상권, 그 다음에 광주, 전라권 이렇게 5권역을 연놨습니다. 연놨기 때문에 5권역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서울 수도권, 대전 충청권, 강원도권, 경상권, 광주, 전라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개월을 무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회원가입 하시고 아이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면은 부원장께 문자를 주시면은 하루 이틀 뒤에 개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도 수료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이게 5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유튜브 무료 구독용이죠. 무료 구독용 교재가 5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게 20% 뛰셔야 합니다. 40만원인데 여러분은 20%가 아니고 50% 뛰셔야 됩니다. 50% 해드리니까 25만원을 내시고 5건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실력을 더 쌓기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5건에 이제 50%니까 여러분들은 50% 뛰시하니까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25만원. 그래서 부원장한테 언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 나이가 지금 평균 49세라고 합니다. 평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목표 1 있죠. 특히 1번, 2번 그죠?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2번 중에서도 평생연령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29기가 개강이 됩니다. 여름 후기기수 개강이 되니까 2월 15일 날 개강하니까 많이 보내시고 특히 온라인반은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교재에서 장소 불문 그죠? 교재는 이메일 보내주고요 7일간 일주일간 반복 수강됩니다. 7일간 그래서 온라인반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날짜는 이렇게 해서 9회 9회 그죠? 총 18회 해가지고 1부가 9회간 그러면 2부도 9회간 그래서 18회 강의가 되겠습니다. 총 18회 강의가 되고요. 총 45시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수강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수강하시는 분의 특징은 수강 기간 중에는 입찰 물건 상담이 무료가 되겠고요. 낙찰이 임박한 우량 물건을 수시로 또 추천해주고 입찰도 도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2명 이상 수강할 때는 10% 할인, 재수강은 20% 할인입니다. 20%. 그 다음에 수강생은 유튜브 부학 박사 황경진 경매TV 무료 구독용 칼라 규제 5집을 50% DC하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구정지나서 바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 특히 온라인만 많이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은 이 법률적인 이 상담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전속된 법무법인이 화율입니다. 화율에 이재영 변호사께서 우리 학원도 수강도 하셨고 또 박태숙 법무사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의 이재영 변호사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거 설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박태숙 법무사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저렴하게 잘 상담을 해줄 겁니다. 많이 이용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락자금대출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홈페이지 가면은 이게 150명 정도 파일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히 경상권은 권무원 차장이나 정성철 지점장한테 수협이나 새만고 연락하시면은 잘 풀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이 홍명자씨, 그 다음에 충청도는 길담람씨, 그 다음에 인천 서울 쪽은 이영임씨, 이쪽에 연락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는 우리 홍영자 이게 대출 상담사 연락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충청도 김달림 씨는 충청도, 김성환 씨는 인천, 서울 이쪽 되겠습니다. 연락을 취하시고 하면은 많이 도와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대출 상담사들이 무슨 혜택이 있느냐? 여러 농협에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으면요, 여러 농협에 업무 협약을 맺는다 그러면요, 대출 상담사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줍니다. 수수료를 주는데 수수료를 얼마 주느냐? 주로 수수료 주는 것은 여기에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데 대출 상담사 등록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농협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가 되고요. 상가는 이런 거 안 됩니다. 토지가 안 되는데 지급 금액의 0.2%를 지급한대요. 지급하고 특히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상가 토지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추가 수입을 월 한 2, 300만 원 정도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상담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앞으로 유명한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낙찰할 때 최대 난제는 이 산업 폐기물, 고철기에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 산업 폐기물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20에 10028 그죠? 보겠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은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공장은요 주로 이렇게 이제 3차다 뜨죠. 뜨는데 주로가 공장은 토지 가격 세필지네요. 토지 가격에 맞는 낙찰이 보통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그죠? 요 보면은 이제 여기는 토지는 9억 7백, 건물은 3억 천. 그래서 건물은 공짜, 토지 가격이 주로 낙찰했죠. 기계도 요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있는데 13억인데 기계도 무시하고 보통 건물도 무시합니다. 건물도 무시하고 주로 토지 가격 낙찰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임차인도 없죠.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기계야 아주 고철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팔 수가 있는데 이 산업 폐기물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공장에 있는 여기에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나중에 명도를 당할 때 이 산업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100% 책임져야 돼요. 이게 책임져야 되니까 산업 폐기물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산업 폐기물 많은 공장은 낙찰을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낙찰을. 그래서 가보시고 그래서 답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런 산업 폐기물이 몇 억씩 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 뭡니까 지금 산업 폐기물 같죠? 산업 폐기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답사를 꼭 해보시고 산업 폐기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정서를 꼼꼼하게 읽어냈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33% 아파트입니다. 낙찰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왜 이리 많이 떨어집니까? 이제 왔어요, 직접.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18에 14294. 18에 14294. 자, 이거 보니까 18에 14294, 그죠? 18탕에, 2018탕에 보니까, 자, 이 두 개다, 그죠? 두 개인데, 먼저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이게 원래가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이 걸린 상가예요. 걸린 상가. 걸린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용은 뭐 괜찮아요. 전용 25평이니까 분양은 34평, 뭐 이런 거죠. 그래서 33%. 그냥 아파트가 33%면은 뭐, 정말 싸죠. 여기 이제 2층인데 보니까 2층에 아파트가 나왔다 말이죠. 나왔는데 2층에 임차인이, 자, 우리 임차인은요, 이 주인법, 주택자 보호법의 임차인들은 여러 이게 상가라도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은 불법 건축물 아니고요.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은 주인법에 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그러니까 미등기 여러 미등기 건물이다 해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보호를 받고 안 받고는 뭐 간단하죠. 일단은 1번 건조당이 2012년도니까 17년도, 16년도 늦죠.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자, 그거는 예상 배당표를 보면 됩니다. 임차인 둘이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소액보증 받고 한 사람은 무배당이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이거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고 하는데 왜 안 팔릴까? 저도 이제 이상했어요. 왜 안 팔릴까 했는데요. 뭐 있죠? 매수인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명함문 명세를 보니까, 자, 우리 명함문 명세를 봅니다. 이거 보니까 공부상 한 필지나, 자, 현황은 출입문이 두 개다. 그죠? 두 개로 분할되어 있고 내부도 경계벽으로 분리돼서 각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그죠? 공부상 용도는 한의원, 현황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자, 그럼 상가를, 걸린 상가를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쓰고 있다. 입니다. 그럼 나중에 매수인이 원상 회복 의무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담합니다. 예로 명도를 아까 6천이나 못 받는 사람이 이사비가 작다고 투두투두 하면서 구청이나 시청 가서 이방 건축물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거는 이방을 딱 잡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방 건축물 딱 잡붙으면요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그거를 이제 아마 요거는 감정서 평가서 꼼꼼히 보세요. 근데 보면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쭉 읽어보면요 감정 평가서에 여기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잘 써놨죠. 기타 참고사항 보니까 공구상 용도가 한의원 사무실이나, 그죠? 주택법에, 주차장법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한의원 사무실로 이렇게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3, 7층과 유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그죠? 201호는 부시다. 자, 요거를 보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사무실인데 걸린 상가들 바깥에 말이죠. 이방 건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창원시청이나 그런데 고라지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돼요. 그럼 얼마냐? 지금 이행강제금이 건축 가격의 요 가격의 10%, 그죠? 여러 1억 7천이다 그러면은 1년에 1,700만 원 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낙찰 받는 거는 그렇게 조금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걸린 상가를, 그죠? 걸린 상가죠. 걸린 상가를 요게 아파트로 불법 개조한 부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낙찰 받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낙찰을 좀 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지를 경매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지권, 법진상권, 토지만 매가, 그럼 건물이 빠졌어요. 건물이 빠지면은 대출이 첫째 안 됩니다. 대출이. 그래서 여기 써놨죠. 만약 법인 명의로 받을 시 대출이 될는지, 완공을 위한 또 추가 대출도 될는지 해놨는데, 제가 답변을 건물 없는 땅만 낙찰 받으면은, 이거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질문하세요. 철거 대상이라고 보는데 법집권이 성립 안 하도 대출 부과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절대 돈이 없으면은 포기하시도록 돈도 없으면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건물이 빠졌습니다. 건물이 빠지고 땅만 팔겠다 이 말이죠. 건물은 내가 이제 토지만 판다. 그럼 이런 걸 낙찰 받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이게 낙찰을 받는 건 좋은데 예로 2억 받았다면 2억 100% 자기 자금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이 빠졌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입니다. 대출이 안 된다. 자,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돈이 문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법상권이 성립 안 하는데 설정 이후에 5월 13일 이후에 5월 30일에 착공 신고서 철거 대상을 보이는데 법정상권은 그러면은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설정 이후에 착공했다, 건축했다 그러면 무조건 철거 대상입니다. 자, 봅니다. 20에 1068입니다. 20에 1068. 자, 20에 1068을 보시면은 요 물건인데 요 물건은 대지가 149평, 건물은 빠졌다 이 말이죠. 건물은 빠졌고 대지가 149평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낙찰이 27명 1차에서 20명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 건물이 좋죠. 건물이 여기 쭉 있는데 건물은 빠지고 땅만 지금 경매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땅만 놓고 건물이 빠졌다. 그러면 철거 대상이냐 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봅니다. 철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보죠. 여기 보면은 이 소유자가 토지에 건저당을 했고 5월 13일 했고 그 다음에 새 집을 10월 1일 날에 신축했다. 소유자가 같은 배시다. 그러면 성립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건저당 뒤에 이렇게 뒷날짜에 신축한 것은 건물이 신축된 것은 소유자가 같든 틀리든 무조건 철거입니다. 철거.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건물이 건조당이 5월 13일 날 설정하기 전에 착공 신고서가 있었다. 신고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존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2010 몇 년도죠? 13년 5월 13일 이전에 착공 신고서가 됐는가 한번 봅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에 자 눌렀습니다. 눌러갖고 보니까 소유권 보존은 10월 달인데 착공은 언제 되냐? 자, 뒷페이지 보시면은 건축안은 5월 30일, 착공은 5월 31일 날, 8월 14일 날 중을. 그럼 설정은 요거 이전이거든요. 5월 13일. 2013년 5월 13일에 건조당이 은행에 담보 잡히고 그 다음에 허가받고 착공했다. 이거는 무조건 철거다. 철거니. 물을 것도 없어요. 철거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 이후에 설정했다. 이런 거는 건물은 철거한다. 소유자 같대도 철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낙찰 받아도 되는데 아마 요거는 건물주가 대사해야 될 겁니다. 이게 대사든지 안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지로를 주고 철거를 당해야 되고 그러면 낙찰자는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그죠? 그래서 지로를 2년 이상 안 주더라 그러면은 요거는 거는 무조건 물론 2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철거를 하라 그러면 철거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로까지 6개월 안 주더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싸게 낙찰 받고 채권 상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착공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건조당 뒤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철거다 봅니다. 철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로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이제 별개인데 요거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죠? 땅에 경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45평의 토지만 매각하겠다. 누가 낙찰받은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보니까 법정권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토지 등기부 건물만 토지 인도 및 지로 청구 소송하면 연 4% 정도 4,200만원에 대해서 4% 1년에 한 168만원 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차임 지체할 때 그 집행권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저가를 잡았고 채권 상계 신청됩니다. 하지만은 이 송달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 해놨어요. 결론은 막 되긴 됩니다. 되는데, 자, 13번은 이런 겁니다. 13번은 19에 810, 그죠? 19에 80. 요새 물어보는 것이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수강생들 보니까. 19에 810. 특수 물건이거든요. 특수 물건은 일단은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요겁니다. 요거를 한번. 지금,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매각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그래서 1차에서 예, 낙찰을 받습니다. 누가 낙찰을 받고. 그러면은 이게 토지를 건물이 매각 제외됐으면은 이게 문제는 일단은 철거 대상이 그런 겁니다. 철거. 자, 여기 보면은 있죠. 여기 보면은 건저당 뒤에 그죠? 건저당을 같이 했네요. 같이 했고 같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요게 지금 건물이 빠지고 땅만 일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매각, 자 다시요. 건물이 같은 날 설정을 하고 건물만 빠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성립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죠. 같은 소유자의 있는데 담보를 잡았죠. 잡아가지고 같이 담보 잡았는데 경매, 토지는 경매하고 건물은 빠지고 왜 그러죠? 건물은 매각지어야 되고, 그죠? 건물은 여기 건물이 있는데 주택하고 건물이 있죠. 건물이 왜 빼야 된다 하면 이런 겁니다. 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를 부동산 표시 목록, 자 이거 누르겠습니다. 누릴 때니 경매를 신청할 때는 번지가 요 번지입니다. 529에 건물이 있다 이랬는데 실제로 건물은 522의 1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등기할 때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520 이게 529에 여기에 건물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답을 줬는데 그죠? 줬는데 실제로는 밑에 필지 여기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 1층 안 되니까 법원에서 아마 제외해 주세요. 그 경매에서 빠져버렸어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신청할 때는 여기에 건물이 딱 했는데 본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옆에 다른 필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은 경매가 빠졌다요. 빠졌고 빠졌는데 그러면 낙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종물, 부종물, 본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물, 종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금액에 대해서 지로 달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로 총 두 필지가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4,200에 연 4.5% 달라, 4% 달라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로 청구하고 토지 이거는 너무 땅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줘놨습니다. 그죠? 지로 청구 소송에서 두 필지 감정가 4,200만원에 연 4% 1년에 168만원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토지 인도하고 지로도 달라 이렇게 소송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막 건물주한테 팔든지 근데 이게 지금 비어있다 그래요. 비어있으면은 이 지금 공실 주택이 많습니다. 촌에 가보면은 이런 것들은 소유자들이 너무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공실 주택 말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 빠진 거 그런 땅을 낙찰받아야 여러분의 수익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낙찰받으면은 건물 토지 주인에 대해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건물주한테
보여주면서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래가지고 저가로 판다든지 여러가지 이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철거돼 딱 많아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거는 특수물이고 안 좋은 거는 대출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